네, 안녕하세요. 2023년 많이 지치셨죠? 오늘은 번아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번아웃이 필수적인 이유. 왜 번아웃이 필요하냐? 왜냐, 저희도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면서 많이 지쳤단 말이죠. 저 역시도 12월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올 12월에는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변수들, 그리고 더 해야 할 일들, 올해 안에 끝내야 될 일들 때문에 이제 앞만 보고 달려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지친다. 저도 이렇게 많이 느끼고 실제로 많이 진료실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들어요. 좀 많이 번아웃 때문에 지칩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번아웃을 피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왜 우리에게 번아웃이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조금 더 개입해주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YD 퍼포먼스잖아요. YD 퍼포먼스 인지행동 치료 연구소인데 이 퍼포먼스라는 것은 실제로 포텐셜,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에서 이 방해인자를 빼는 거예요. 방해인자. 방해인자라고 하면 뭐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습관, 안 좋은 습관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방해 요인들을 제거하게 되면 남는 것이 각자의 포텐셜,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능력이 뛰어난데 이런 방해 요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제대로 잘 발휘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퍼포먼스를 보이는 분들도 있는 거죠. 뭐 일을 할 때이건 아니면 학생들이건 아니면은 운동선수이건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 부정적인 요인들, 방해 요인들이 적어져야 자신의 퍼포먼스를 확실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걸 방해 요인 중에 한 가지인 이제 번아웃이라는 거 있죠. 이 번아웃은 이제 2019년에 WHO가 이런 번아웃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때부터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번아웃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 번아웃 정의에 따르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그다음에 이 업무에 대해서 심리적 거리감이나 냉소적인 태도가 증가되거나, 이제 이런 직무의 효율이나 능률이 저하되는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으면 번아웃의 위험 요인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려면 이 번아웃의 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번아웃의 단계는 이 브로드스키라는 분이 1983년에 이 상담사들의 번아웃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이 상담사들이 업무 시간에 처음에 오면 막 열정적으로 막 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면 60분 우리 상담을 하기로 했지만 뭐 1시간 반을 한다든가, 저도 예전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과도하게 더 해줘야 된다, 아니면 더 이제 좋은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과도한 시간에 열정을 쏟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내 시간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이제 침체 단계에 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스태그네이션, 침체 단계에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짜증이나 분노나 그리고 우울이나 그다음에 이런 감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좀 자주 마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술 이외에도 뭐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과도한 쇼핑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본인만의 어떤 일시적인 노력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요즘 좀 까칠해졌네? 아니면 내가 좀 예전보다 예민해졌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요 2단계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총 4단계 중에서.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좌절을 하게 되죠.
이제 안 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뭐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상담을 하고 있었나,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민한 상태에 지속되다가 어떤 한 트리거가 보통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직장에서라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한 환경적으로 인한 아니면 사람으로 인한 이런 압박감이나 이런 좌절감을 경험한 경우에 이런 단계에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어떤 내 능력이나 이런 내 가치에 대해서 이런 회의적인 태도, 냉소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든다면 물론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내 상태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아예 이제 놓은 겁니다. 무관심. 이제 절망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죠. 퇴직이나 이직을 하게 되면서 번아웃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번아웃의 늪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번아웃의 4단계로 나눈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좌절 3단계나 4단계에서 나타나는 좌절과 무관심한 단계에 드롭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시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적절히 잘 노력하면은.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요 2단계와 3단계 초입이라고 볼 수 있죠. 요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뒤에 다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아웃에 5단계로 나눈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1990년도에는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이 5단계는 아까 나눈 4단계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첫 단계 자체를 보시면은 역시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죠.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만 점점 에너지를 잃어가는 상태. 이게 이제 허니문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비슷하게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이런 불면을 느끼기도 하고 술과 약물을 남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4단계로 나눈 것과 차이점은 그 아빠 4단계에서 스텝 2, 두 번째 것들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어요.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만성적 피로감 불면과 술, 약물과 남용의 단계와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 예민해지고 까칠해지는 단계를 이제 두 개로 좀 나누어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실제로 아프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느끼게 되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절망기는 진짜로 아프거나 그 다음에 이직, 퇴직하거나 뭐 그런 완전히 이제 회복하기 힘든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번아웃 돼서 오신 분들을 보면 요 4단계, 5단계에서 많이 저희를 찾아와요. 진료실에 오게 됩니다. 진료실에 와서 이제 거의 그만두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만두기 직전에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치료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 번아웃은 스트레스랑 휴식이 적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 2단계, 3단계에서 우리가 캐치를 하고 요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할 거냐에 따라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은 혹시 자신의 번아웃 단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만약에 2단계, 3단계쯤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중점적인 부분을 노력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공식이에요. 성공과 성장과 이 성과의 공식은 뭐냐면 스트레스 더하기 휴식이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작아도 성장할 수 없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성장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이제 근육을 키우러 갔어요. 그럼 근육을 키우러 가면 엄청 이제 용량을 우리가 중량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중량을 선택할 때 바벨 무게를 너무 가벼운 걸 들어도 사실 운동이 잘 안 되죠. 그렇지만 너무 무거운 것을 들으면 뭐 근육이 파열되거나 그냥 아프기만 하고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중량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휴식이 적으면 번아웃. 그 다음에 반대로 휴식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너무 적으면 나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성장으로 하려면 적절한 스트레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이, 또 입에 바른 얘기한다. 적절한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어디가 적절한 스트레스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이 정도 줘보고 휴식을 이 정도 배열했을 때 내가 번아웃 상태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고성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휴식이 너무 과도하니까는 요걸 조금 줄이고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올리느냐, 뭐 요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번아웃은 꼭 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올 수도 있어요. 왔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매우 열심히 이 테스트를 했고 일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도 자체는 격려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다음부터는 이 번아웃이 적게 오면서 이 최적의 성장 곡선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번아웃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를 신경 쓰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냥 휴식을 많이 해야지, 스트레스를 안 줘야지,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 나태로 갈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성장으로 가려고 고성과를 내려고 하면 번아웃도 올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번아웃이 왔을 때 이런 어떤 후향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아, 이때 내가 2, 3단계가 왔었는데 좀 적절히 개입을 해줘야 되겠다. 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휴식을 해주고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번아웃의 결과들은 당연히 너무나 안 좋죠.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뭐 불안하고 건강에 악화가 되고 뭐 약물 남용이 되고 그다음 관계가 안 좋아지고 뭐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안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회사 차원에서도 이건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뭔가 중요한 기회가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들이 실패에 이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조직원들이 그 프로젝트를 맡아왔던 조직원이 어떤 뭔가 번아웃에 빠져서 잘 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됨으로써 그 오는 어떤 기간과 어떤 업무 퍼포먼스의 저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조직적 차원에서도 이거는 손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아웃이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고 꼭 올 수 있고 필수적이고 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관리를 많이 하고 이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은 좋은 성과를 내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아웃의 신호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불안, 분노, 우울이 안 느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좀 적게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전에 느끼던 거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느낀다 하면은 요거를 좀 잘 캐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탄광의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광부들은 이런 새를 이런 어떤 그 탄광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유해가스가 나오면 이 새가 먼저 그걸 감지하고 이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뒤도 보지도 않고 막 뛰어서 나갔다고 해요, 광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평상시보다 좀 까칠해진 것 같네, 좀 예민해진 것 같네 하면 이건 번아웃의 신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공통된 목표는 아마 하이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 퍼포먼스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첫 번째 단계의 산은 자신의 번아웃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셨던 분들은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열심히 했으니까 온 거일 수 있어요. 열심히 안 하면 번아웃도 안 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다시 반복해서 번아웃이 똑같은 상황에서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자신의 번아웃 단계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